지금 프랑스 전역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안 뽑아서 대학 졸업해도 갈 곳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3년째 취업 준비만 하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10년 만에 파리로 돌아간 한국 남자와 결혼한 프랑스 여성 셀린 뒤브아. 처음에 그녀가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거기 전쟁 중인 나라 아니야? 하지만 10년 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국의 프랑스 며느리가 고향 땅을 밟자마자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빵집들이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존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프랑스. 도대체 그녀가 떠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프랑스 청년들은 이제 한국을 기회의 땅이라 부를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024년 9월 인천공항 출국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리행 항공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죠. 한국 이름 셀린, 본명은 셀린 뒤브아. 한국에서 보낸 지난 10년은 정말 꿈 같았어요. 처음 시집 왔을 때는 김치도 너무 매워서 먹지 못했고, 한국어도 서툴렀던 제가 이제는 한국이 진짜 집처럼 느껴졌거든요. 여보,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 남편 태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호는 IT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든든한 남편이었죠. 10년 전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그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과 함께 한국으로 왔습니다. 네, 이번엔 정말 위독하신가 봐요.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빨리 다녀와.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 질서정연한 거리, 10년 동안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를 뒤로하고 파리로 향했죠. 13시간의 비행 끝에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파업 중이었고 입국 심사대는 단 2개만 운영되고 있었어요. 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죠. 또 파업이구나. 옆에 서 있던 프랑스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야. 2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발견했죠. 남동생의 아들, 발랭틴이었습니다. 발랭틴?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10년 전 12살 소년이었던 조카는 이제 22살 청년이 되어 있었지만 그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염은 깎지 않아 덥수룩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한때 축구선수를 꿈꾸던 건강한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낡은 청바지와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이모, 발랭틴이 제게 다가와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활력이 없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도 잘 지냈니? 공항에서 시내로 가려 했지만 지하철도 파업 중이었습니다. 택시를 타려 했으나 줄이 너무 길어서 결국 걸어가기로 했죠. 이모, 죄송해요. 요즘 맨날 이래요. 지하철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파업하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발랭틴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걸으면서 보니 파리의 거리는 제 기억과 너무 달랐어요.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상점들은 문을 닫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때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발랭틴아, 파리가 왜 이렇게 변했니?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발랭틴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모가 떠난 후로 계속 이래요. 정부에서 주 3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팍팍 올렸더니 다들 영국이나 스위스로 떠났어요. 일자리는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일할 곳이 없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어릴 때 자주 가던 빵집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된 듯 했어요. 앙리 아저씨네 빵집도 문을 닫았구나. 네, 2년 전에 폐업했어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직원을 쓸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혼자서는 못 버티셨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10년 사이 너무 많이 늙으셨어요. 한때 파리 시청에서 일하시며
프랑스의 미래를 고민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힘없이 누워만 계셨죠. 셀린,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아빠, 제가 왔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동생 부부는 이미 독일로 이민을 갔고 발랭틴만 할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파리에 남아 있었던 거였죠. 발랭틴이 혼자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래. 착한 아이야. 대학도 그만두고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저는 발랭틴을 바라봤습니다. 22살 청년이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제 삶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 이렇게 변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발랭틴과 함께 몽마르트르 언덕을 올랐습니다. 한때 예술가들의 천국이었던 이곳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관광객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거리의 화가들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이모, 여기 기억나세요? 이모가 어릴 때 그림 그리던 곳이잖아요. 발랭틴이 한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임대 표시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죠. 사크레퀘르 대성당 앞 계단에 앉아 파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에펠탑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도시 전체가 활력을 잃은 것 같았어요. 발랭티나, 너는 요즘 뭘 하면서 지내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발랭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새벽에 배달 일을 해요. 우버이츠로. 자전거로 음식 배달하는 거요. 그리고 오후에는 할아버지 병원 모시고 가고. 대학은? 그만뒀어요. 등록금도 비싸고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서요. 제 친구들 중에 대학 졸업하고도 일자리 찾은 애가 한 명도 없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에서는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데 여기서는 희망 자체가 없어 보였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에펠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죠. 에펠탑 아래 공원에 텐트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게 뭐니?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노숙자들이에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저기서 살아요. 경찰도 어쩔 수 없대요. 쫓아내면 인권 침해라고 난리가 나거든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던 파리가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아버지를 뵀을 때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따님이시죠?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약도 제대로 구하기 힘들어서. 요즘 제약회사들도 프랑스를 떠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발랭틴이 할아버지께 약을 드리고 있었어요. 22살 청년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엔 또래답지 않은 피로가 묻어 있었죠. 발랭티나, 많이 힘들지? 제가 물었습니다. 발랭틴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모.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그 익숙함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젊은 나이에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오후에 발랭틴이 배달 일을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함께 따라 나섰죠. 낡은 자전거에 우버이츠 가방을 메고 페달을 밟는 조카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하루에 얼마나 버니? 운이 좋으면 50유로 정도요. 하지만 비 오는 날이나 파업하는 날은 주문이 별로 없어서 50유로. 한국 돈으로 7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녀서 번다는 돈이 고작 그 정도라니. 발랭틴을 따라다니며 파리 곳곳을 봤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명품 매장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한때 북적이던 카페들도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이모, 한국은 어때요? 거기도 이런가요? 신호등에서 기다리며 발랭틴이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의 활기찬 모습, 밤늦도록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 그 모든 게 여기서는 사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한국은 많이 달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 발렌틴의 눈빛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능력만 있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발렌틴은 지쳐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번 돈은 겨우 35유로였죠. 비가 와서 주문이 적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셨지만 식탁은 초라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고기는 엄두도 못 낸다고 하셨어요. 프랑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버지가 침대에서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복지국가를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었구나. 그 말씀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프랑스는 선진국의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을 잃은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발렌틴과 함께 소르본 대학을 찾았습니다. 발렌틴이 다니던 곳이었죠. 하지만 캠퍼스는 예전과 너무 달랐어요. 학생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건물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낡아 보였습니다. 발렌티나, 왜 학교를 그만뒀니? 정말 등록금 때문이었어? 저는 궁금했습니다. 발렌틴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등록금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교수님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좋은 교수님들은 영국이나 미국으로 가셨어요. 프랑스에서는 연구비도 제대로 안 나오고 세금은 너무 높아서. 우리는 발렌틴이 공부하던 경제학과 건물로 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대부분의 강의실은 문이 잠겨 있었어요. 여기가 제가 마지막으로 수업 들었던 강의실이에요. 발렌틴이 한 교실을 가리켰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의자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칠판엔 몇 달 전 수업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학생들이 이렇게 없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 그만뒀어요.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니까 다들 포기했죠. 제 동기들 중에 절반은 외국으로 가고 나머지는 저처럼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어요.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한 카페를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맥도날드 안에 노트북을 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왜 다들 맥도날드에서 공부하니? 아, 도서관이 문을 닫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대요. 그나마 맥도날드는 와이파이가 무료고 24시간이라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르본 대학의 도서관이 문을 닫았다니. 저는 한국의 대학 도서관들이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맥도날드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햄버거 하나 시켜놓고 몇 시간씩 공부하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만, 왜 여기서 공부하세요? 한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집에는 난방이 안 돼요. 전기료가 너무 비싸서. 여기는 따뜻하고 와이파이도 되니까요. 발렌틴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여기서 공부했어요. 영어 공부할 때. 영어 공부. 왜? 혹시 모르잖아요. 언젠가 프랑스를 떠날 수 있을지도.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 청년이 자기 나라를 떠나기 위해 영어를 공부한다니.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이 대부분 꺼져 있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가로등도 줄였다고 하더군요. 발렌티나, 위험하지 않니? 이렇게 어두운데. 익숙해졌어요. 핸드폰 플래시 켜고 다니면 돼요. 집 근처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발렌틴이 가로등 아래에 서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발렌티나, 뭐하니? 발렌틴이 당황한 듯 책을 감췄어요. 아, 그냥.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책 좀 읽으려고요. 왜 밖에서 읽어? 집에는 할아버지가 주무시는데 불을 켜면 깨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전기료도 아껴야 하고. 제가 책을 보니 경제학 원서였습니다. 대학을 그만뒀지만 여전히 공부를 포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이모, 저 사실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 기회가 오면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고 싶고, 가족도 만들고 싶고. 하지만 여기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발랭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2살 청년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혼자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날 밤, 저는 태호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은 오후 시간이었고, 태호는 회사에서 잠깐 시간을 내서 통화를 받았죠. 여보, 파리는 어때? 아버님은 좀 나아지셨어?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여전히 위독하시고, 여기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 내가 알던 파리가 아니야. 화면 너머로 보이는 태호의 사무실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도 보였죠. 발랭틴은 어때? 잘 지내? 저는 발랭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학 중퇴, 배달 아르바이트, 가로등 아래서의 공부. 태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22살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결정이라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발랭틴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모, 통화 중이세요? 방해했나요? 아니야, 들어와. 태호가 안부 묻는데. 발랭틴이 화면에 나타나자 태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발랭틴,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발랭틴의 얼굴이 잠시 밝아졌어요. 네, 이모부. 잘 지내요. 한국은 어때요? 태호가 창밖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 지금 서울 강남이야.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지?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어. 발랭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정말 활기차 보여요. 건물들도 다 새 것 같고. 맞아.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기회도 많고. 통화를 마치고 발랭틴이 조용히 물었어요. 이모, 한국 회사들은 정말 주 52시간 일해요? 그것도 많다고 줄이려고 한다던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다들 더 일하고 싶어 해. 일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 발랭틴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여기서는 주 32시간도 많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52시간도 적다고 하니까요. 그날 밤 발랭틴은 제게 고백했습니다. 이모, 저도 한국 같은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는 곳, 꿈을 꿀 수 있는 곳에서요. 다음날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모두 불렀고 우리는 병실에 모였죠. 남동생 부부도 독일에서 급히 왔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야. 동생 필립이 피곤한 얼굴로 인사했어요. 독일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프랑스보다는 낫지. 적어도 일자리는 있으니까. 하지만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더라. 필립의 아내 마리가 말했어요. 발랭틴을 두고 오는 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때 가족이 함께 모여 살던 파리에서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다들 왔구나. 우리는 아버지 곁으로 모였어요. 아버지는 발랭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발랭틴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발랭틴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너희 세대에게 미안해. 우리가 만든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구나. 그때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셀리나, 너는 정말 잘했어. 한국으로 간 게 잘한 선택이었어. 아빠,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발랭틴을 데려가 줄 수 없겠니? 이 아이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구나.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특히 발랭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발랭틴아, 여기서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를 거야. 너에게도 기회가 필요해. 필립도 동의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발랭틴, 기회가 있다면 떠나야 해. 우리처럼. 그날 저녁, 생강변을 걸으며 발랭틴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파리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활기는 없었어요. 이모, 할아버지 말씀 진심이실까요? 제가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쉽지는 않을 거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하지만 네가 정말 원한다면. 발랭틴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모,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청소라도 좋고 막노동이라도 좋아요. 그냥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때 태호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계셨어요. 며느리, 아버님은 좀 어떠시니?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많이 위독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어쩌면 좋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발랭틴의 상황과 아버지의 부탁을 설명드렸습니다. 화면 너머로 시어머니와 태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22이라고? 대학도 중퇴하고?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지.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배려와 젊은이에게 기회를 주는 게 어른의 도리지.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우리 집이 작긴 해도 작으면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이 가로등 아래서 공부한다니. 그게 말이 되니? 데려와서 제대로 공부시켜야지. 발랭틴은 이 대화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제가 가도 되는 건가요? 태호가 화면 너머에서 말했어요. 발랭틴,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 나라야. 네가 정말 열심히 한다면 환영이야. 그날 밤, 발랭틴은 처음으로 희망의 참 표정을 보였습니다. 이모, 저 한국어 공부 시작할게요. 지금부터라도. 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병원 직원들마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의료진이 절반만 근무합니다.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화를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전까지 되었습니다. 병원에는 비상 발전기가 있었지만 중환자실 위주로만 전기가 공급되었죠. 우리는 촛불을 켜놓고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촛불 아래서 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만든 프랑스구나. 평등을 추구했는데 결국 모두를 평등하게 가난하게 만들었어.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실 거예요. 필립이 말했지만 아버지는 계속하셨습니다. 발랭틴아, 이리 와보렴. 발랭틴이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는 발랭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꼭 프랑스를 떠나거라.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한국이든 어디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거라. 할아버지. 발랭틴이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셀리나.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발랭틴을 부탁한다. 이 아이는 좋은 아이야. 기회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둘러보셨어요. 미안하다.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줬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어요. 프랑스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파업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기도 힘들었죠. 화장장 직원들도 파업 중이라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죽어서도 편히 쉴 수 없구나. 어머니가 한탄하셨어요. 장례를 마친 후 필립 부부는 다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필립이 발랭틴에게 말했죠. 발랭틴, 너도 빨리 프랑스를 떠나. 여기 있으면 미래가 없어. 아빠. 발랭틴이 아버지를 붙잡았지만 필립은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도 독일에서 겨우 자리 잡은 상태야. 너까지 데려갈 여력은 없어. 하지만 이모가 기회를 준다면 놓치지 마.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이 너무 슬펐습니다. 한때는 함께 모여 살던 가족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각자의 길을 가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발랭틴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발랭틴, 정말 한국에 올 마음이 있니? 발랭틴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모. 저 정말 가고 싶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에요. 배달하고, 돈 몇 푼 벌고, 그것도 파업하면 못 벌고. 한국 생활이 쉽지는 않을 거야.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일하는 문화도 달라.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거기서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발랭틴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기로. 좋아. 그럼 준비를 시작하자. 일단 비자부터 알아봐야 하고. 발랭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정말 절 데려가 주실 거예요? 그래. 하지만 약속해야 해. 한국에 가면 정말 열심히 해야 해.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뭐든 성실하게 해야 해. 네, 뭐든 할게요. 정말 뭐든지요. 그때부터 발랭틴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유튜브로 한국 문화를 배웠죠. 비록 아직 서툴렀지만, 그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이웃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발랭틴이 한국 간다며? 부럽다. 우리 아이도 데려가 줄 수 없을까? 프랑스 청년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곳.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비자 준비를 시작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복잡한 행정 절차도 문제였지만 한국 비자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발랭틴이 대학을 중퇴했다고? 그럼 학생 비자는 어렵겠네. 한국 영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실망한 표정의 발랭틴을 보며 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테오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에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어. 외국인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인데 발랭틴도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하지만 발랭틴이 IT는 잘 모르는데. 괜찮아.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야. 희망이 생겼습니다. 테오는 회사에 발랭틴의 상황을 설명했고, 다행히 인사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프랑스 청년이라. 영어는 되겠죠? 그럼 인턴십 비자로 초청장을 보내드릴게요. 발랭틴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 정말 일할 수 있는 건가요? 진짜 회사에서? 그래, 인턴이지만 정식 직원이 될 기회도 있어. 발랭틴은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기초적인 IT 지식도 독학하기 시작했죠. 맥도날드에서, 가로등 아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했어요. 한편 한국에서는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발랭틴 방은 작은 방으로 하자. 책상하고 침대, 옷장 정도는 들어가겠지?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식구가 늘어나는데.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뭐가 괜찮아. 젊은이가 꿈을 갖고 오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받았잖아. 시아버지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래, 요즘 한국 젊은이들도 힘든데 프랑스는 더하다니.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지. 동네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였어요. 프랑스에서 조카가 온다고? 한국말은 할 줄 아나? 아직 서툴대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래,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니. 한국 와서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드디어 비자가 나왔습니다. 발랭틴은 여권에 찍힌 한국 비자를 보며 또 울었어요. 이모, 이게 진짜예요? 제가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정말이야.
출발 전날 발렌틴의 친구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부럽다, 발렌틴. 너라도 여기서 나가는구나. 우리도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한국 가서 잘 지내.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도 좀 불러줘. 친구들의 눈에는 부러움과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프랑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이 모두 떠나기를 꿈꾸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발렌티나, 가서 잘 지내야 한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할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제가 자리 잡으면 모시러 올게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떠나면 돌아오기 힘들다는 것을. 프랑스는 떠나는 나라지 돌아오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 발렌틴은 파리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이모, 언젠가 파리가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글쎄. 하지만 지금은 내 미래를 생각해야 해. 네, 알아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프네요. 제 고향인데.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발렌틴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짐이 그게 다야? 제가 물었어요. 네.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옷 몇 벌하고 책 몇 권이 전부예요. 비행기 안에서 발렌틴은 계속 한국어 책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표현을 연습했죠. 이모, 제 발음 어때요? 안녕하세요. 아직 프랑스 억양이 있지만 괜찮아.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한국어 하면 좋아해. 기내식이 나왔을 때 발렌틴은 처음 보는 한국 음식에 당황했어요. 이모, 이게 뭐예요? 비빔밥이야. 섞어서 먹는 거야. 발렌틴은 조심스럽게 비빔밥을 먹어봤습니다. 오, 맛있네요. 프랑스 음식이랑 완전 다르지만 괜찮아요. 13시간의 비행 동안 발렌틴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어요. 너무 긴장되고 기대됐던 거죠. 이모, 한국 회사 사람들은 정말 다 영어를 해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해. 하지만 한국어를 빨리 배우는 게 중요해. 네, 열심히 배울게요. 한국 사람들처럼 일하고 싶어요. 새벽 5시,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발렌틴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와, 공항이 이렇게 크고 깨끗해요? 새벽인데도 이렇게 밝고. 입국 심사도 신속하게 끝났습니다. 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이모, 여기는 파업 안 해요? 거의 안 해. 다들 일하느라 바빠서. 수화물을 찾고 나오니 테오와 시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새벽인데도 마중을 나와주신 거였죠. 발렌틴, 테오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시어머니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 긴 여행에 피곤하겠다. 빨리 집에 가서 쉬자. 발렌틴은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국말도 하네. 시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 발렌틴은 계속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이모, 도로가 왜 이렇게 깨끗해요? 그리고 새벽인데 가로등이 다 켜져 있네요. 한국은 안전이 중요하거든.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6시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발렌틴이 또 놀랐어요. 와, 이런 곳에 사세요? 너무 현대적이에요. 시어머니가 발렌틴의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작지만 필요한 건 다 있어. 발렌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제 방이요? 혼자 쓰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짐 풀고 씻고 좀 쉬어. 발렌틴은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 책상, 침대, 옷장.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기만의 공간이었죠. 아침 식사 시간,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한식을 준비하셨어요. 발렌티나, 한국 음식 먹을 수 있니? 네. 비행기에서 비빔밥 먹어봤어요. 맛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발렌틴은 조심스럽게 하나씩 맛봤습니다. 김치를 먹고는 맵다고 물을 찾았지만요. 김치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려. 테오가 웃으며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발렌틴, 한국에서 뭘 하고 싶니? 발렌틴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 싶고요. 프랑스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 해보고 싶어요. 좋은 마음가짐이야.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 나라야. 첫날 오후, 테오가 발렌틴을 데리고 동네를 구경시켜줬습니다. 여기가 우리 동네 도서관이야. 24시간 열려 있어. 발렌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24시간이요? 진짜로? 그래. 시험 기간에는 새벽에도 학생들이 와서 공부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모, 프랑스 친구들이 이 광경을 보면 못 믿을 거예요. 도서관이 문을 닫아서 맥도날드에서 공부하는데. 그 다음은 동네 마트였습니다. 와, 24시간 마트도 있어요? 발렌틴이 신기해했어요. 한국은 편의점이 어디에나 있어. 언제든 필요한 걸 살 수 있지.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환영 파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특별히 불고기를 준비하셨어요. 발렌틴은 우리 가족이야. 시아버지가 건배를 제의하셨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 발렌틴은 서툰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발렌틴은 프랑스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기는 천국 같아. 도서관도 24시간이고 거리도 안전하고 사람들도 친절해. 너희도 기회가 있으면 꼭 와봐.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발렌틴은 첫 출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테오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된 거죠. 긴장되니? 제가 물었어요. 네, 엄청 긴장돼요. 잘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 다들 이해해 줄 거야. 중요한 건 성실함이야. 첫 출근 날 아침, 발렌틴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테오가 빌려준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이모, 제가 회사원 같아 보여요? 그럼, 아주 멋있어. 시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점심 도시락이야. 한국 회사원들은 다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 발렌틴은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 네가 내 손자야.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발렌틴은 출근하는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이모, 다들 빨리빨리 걸어요. 프랑스랑 완전 달라요. 한국은 속도가 중요해.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지. 지하철을 기다리며 발렌틴이 놀랐습니다. 정확히 2분 간격으로 와요? 시간표대로? 그럼 파업도 없고.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인사팀 직원이 발렌틴을 맞았습니다. 발렌틴 씨,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사무실로 들어가자 팀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같이 잘 일해봐요. 발렌틴은 어색하지만 열심히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렌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 팀원들과 함께 구내 식당에 갔습니다. 발렌틴 씨, 한국 음식 괜찮아요? 선배가 물었어요. 네, 맛있어요. 회사 식당이 이렇게 좋아요? 한국 회사들은 직원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밥은 잘 먹어야 일도 잘하죠. 오후에는 기본적인 업무 교육이 있었습니다. 발렌틴은 모든 것을 메모하며 열심히 들었어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팀장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퇴근 시간, 발렌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모, 오늘 정말 일한 거 맞아요? 꿈 같아요. 진짜 회사에서 진짜 직원들과 함께 일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발렌틴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친구들 생각요. 걔들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는 대학 졸업해도 배달이나 하는데. 그날 밤, 발렌틴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나는 일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 미래를 꿈꿀 수 있다. 한국이 나에게 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한 달이 지나자 발렌틴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었고 업무에도 적응했어요. 발렌틴 씨 정말 성실해요. 팀장님이 테오에게 칭찬했습니다. 매일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해요. 과로하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테오가 걱정했지만 팀장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본인이 더 배우고 싶어 해요. 이런 열정적인 직원은 처음 봐요. 주말에는 시어머니가 발렌틴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치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김치를 먼저 볶아야 맛있어. 발렌틴은 진지하게 배웠어요. 어머니, 프랑스 친구들한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 잘 배워서 나중에 프랑스 친구들 초대해서 대접해. 어느 날 저녁, 발렌틴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프랑스에 있을 때는 매일 밤 울었어요. 미래가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오늘은 뭘 배울까, 뭘 할 수 있을까 하고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발렌티나. 그리고 이모, 저 월급 받았어요. 인턴이라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일해서 번 돈이에요. 발렌틴이 통장을 보여줬어요. 축하해. 첫 월급인데 뭐 하고 싶어? 어머니께 선물 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프랑스 할머니께 조금 보내드리고요. 시어머니는 발렌틴의 선물을 받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고, 이런 걸 왜 샀어? 돈 아껴야지.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3달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발렌틴 씨, 정직원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인사팀장이 물었어요. 발렌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직원이요? 정말요? 네, 팀에서 적극 추천했어요. 성실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날 발렌틴은 테오와 저를 꽉 안았어요. 이모, 이모부, 저 정직원 됐어요. 진짜 회사원이 됐어요. 프랑스의 소식을 전하자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놀랐습니다. 3개월 만에 정직원, 프랑스에서는 3년을 인턴해도 정직원 못 되는데. 발렌틴의 성공 스토리는 프랑스 친구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어요. 모두가 한국행을 꿈꾸게 되었죠. 정직원이 된 후 발렌틴의 삶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한국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죠. 어느 날 저녁, 발렌틴이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니께 배운 김치찌개 만들어 볼게요. 시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어머, 네가 괜찮겠어? 네, 연습 많이 했어요. 발렌틴이 만든 김치찌개는 꽤 먹을 만했습니다. 김치를 볶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정성껏 만들었죠. 와, 발렌틴이 한국 사람 다 됐네. 시아버지가 칭찬하셨어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계속 배울게요. 발렌틴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발렌티나, 이제 한국 생활도 6개월이 넘었는데 프랑스 그립지 않니? 발렌틴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가끔 그리워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가 이제 제 집이에요. 그래, 여기가 내 집이야. 시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말이면 발렌틴은 한국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했죠. 이모, 한국은 정말 신기해요. 전통과 현대가 함께 있어요. 프랑스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발렌틴은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어와 영어가 능통해서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거죠. 발랭틴 씨, 이번 유럽 프로젝트 담당해 주세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프랑스 시장도 잘 아시니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발랭틴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발랭틴 씨,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세요. 동료가 걱정했지만 발랭틴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프랑스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여기서는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에서 슬픈 소식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이모, 할머니가. 발랭틴은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례식에 가야지? 제가 물었어요. 발랭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요. 비자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 맡은 프로젝트가 중요한 시기라서. 시어머니가 발랭틴을 위로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겠지만 할머니도 네가 열심히 사는 걸 기뻐하실 거야. 대신 발랭틴은 번 돈을 모아 프랑스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장례식 비용에 보태라고요. 발랭틴이 이렇게 많이 보냈어? 프랑스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잘 지내나 보구나. 1년이 지났을 때 발랭틴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발랭틴 씨, 회사에서 지원하는 야간 대학 다닐 생각 없어요? 인사팀에서 제안했어요. 경영학 학위를 따면 승진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발랭틴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제가 다시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럼요. 회사에서 등록금도 지원해줍니다. 그날 저녁, 발랭틴은 온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저 다시 대학생이 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시아버지가 축하해 주셨어요. 그래,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공부할 수 있어. 열심히 해라. 야간 대학은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수업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발랭틴은 단 한 번도 수업을 빠지지 않았어요. 발랭틴 씨는 우리 반에서 제일 성실해요. 같은 반 친구가 말했어요. 외국인인데도 성적이 제일 좋아요. 발랭틴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꿈도 못 꿨거든요. 2년이 지났을 때 발랭틴은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회사에서는 대리로 승진했고 야간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이모, 저 이제 저축한 돈으로 작은 원룸이라도 구하려고 해요. 발랭틴이 말했어요. 왜? 여기 불편해?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셨어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이제 독립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온 가족이 놀랐습니다. 여자친구? 언제? 누구? 발랭틴이 수줍게 웃으며 사진을 보여줬어요. 회사 동료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어머, 예쁜 애. 시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언제 데려와? 밥 해줄게. 그 주말, 발랭틴은 여자친구 수진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수진은 예의 바르고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시부모님은 수진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발랭틴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일도 열심히 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저녁 식사를 하며 수진이 말했어요. 발랭틴 씨가 항상 가족들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요. 시어머니가 발랭틴의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도 발랭틴이 와줘서 고마워. 집에 활력이 생겼어. 3년째 되는 봄, 발랭틴은 완전히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광화문을 지나며 그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일하고 있구나. 회사에서는 이제 그를 우리 회사의 글로벌 인재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발랭틴 과장님, 이번 파리 출장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거의 완료됐습니다. 3년 만에 파리에 가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발렌틴은 회사 대표로 파리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한때 절망적이었던 그 도시에 이제는 한국 기업의 대표로 가게 된 거죠. 출장 전날 수진과 저녁을 먹으며 발렌틴은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파리에 가는 게 이상한 기분이에요. 떠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뭔가 이룬 사람이 되어서 가니까요.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파리에 도착한 발렌틴은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파업은 일상이었고 거리는 어수선했으며 젊은이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옛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발렌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발렌틴, 정말 너야? 완전히 달라졌네. 양복을 입고 자신감 있게 서 있는 발렌틴을 보며 친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정말 잘 지내나 보구나.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한 친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으니까요. 너희도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발렌틴이 안타까워했어요. 어떻게? 우리는 너처럼 한국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죠. 한국 기업들은 정말 다이나믹하네요. 프랑스 기업들과는 다릅니다. 프랑스 측 대표가 감탄했어요. 발렌틴은 자부심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빠른 결정과 실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발렌틴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절망적인 마음으로 떠났던 그 비행기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출장은 어땠어요?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한국이 제 집이라는 걸요. 그 주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발렌틴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 수진이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우리 발렌틴이 결혼을? 테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해.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발렌틴은 프랑스 가족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몇몇 친구들이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발렌티나, 네가 정말 한국에서 결혼하는구나. 프랑스 어머니가 영상통화로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네, 어머니.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국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가족과 친구들, 한국의 새 가족들, 회사 동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죠. 3년 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발렌틴이 결혼식 스피치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에게 기회를 주었고, 새로운 가족을 주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은 발렌틴의 변화에 계속 놀랐어요.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어.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아? 일할 수 있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도 알잖아. 결혼식 후 리셉션에서 프랑스 친구 중 한 명이 발렌틴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발렌틴, 나도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여기서는 정말 희망이 안 보여. 발렌틴은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기회는 분명 올 거야. 중요한 건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결혼 후 발렌틴과 수지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비록 작지만 그들만의 공간이었죠. 여보, 우리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네,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계속 이 회사에서 성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프랑스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두 나라가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발렌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요. 여기서는 꿈을 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계 국어를 가르칠 거예요. 한국어, 프랑스어, 영어. 그해 연말
회사 송년회에서 발렌틴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올해의 직원상이었죠. 발렌틴 과장은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장님이 시상하며 말씀하셨어요. 성실함, 열정,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 모든 직원들의 본보기입니다. 상을 받으며 발렌틴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년 전 가로등 아래서 혼자 공부하던 청년이 이제는 한국 기업에 인정받는 직원이 된 것입니다. 시상식 후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발렌틴 과장님, 정말 대단해요. 과장님 덕분에 우리 팀이 빛났어요. 발렌틴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저에게 준 기회 덕분이죠. 그날 밤, 발렌틴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로 한국에 온 지 정확히 3년이 되었다. 3년 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한국은 나에게 단순히 일자리만 준 게 아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었다. 이제 나는 이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발렌틴은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도 이제 그 불빛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발렌틴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게 두 번째 삶을 주셔서. 지금까지 프랑스 청년 발렌틴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잡은 한 청년의 도전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네요. 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역동성과 기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모든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